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43%, 코스닥은 5.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하락분을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렇게 순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고 또 오늘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는 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했는가, 이걸 이제 수급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제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호가를 내려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팔라고 한 거고 그 물량을 세력들이 그냥 앉아서 두 손 받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낸 겁니다. 계속 받아낸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예전에 똑같이 팔았는데 세력들이 좀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산 겁니다. 그 세력들의 의지가 오늘은 개입이 된 거고 어제는 개인들 투매가 좀 심했던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제 오늘 시장만 놓고서 볼 때 세력들은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여드리는 이 템세이브 AI 플러스를 보면은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수익 매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거는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다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해라. 그러니까 어제 마감 때 매수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오늘 이제 보면 빨간색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게 오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빨간색이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거고 오늘은 그걸 받아서 좀 끌어올려 가지고 신풍과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팔아먹어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SK 디스커버리가 좀 위로 올랐고요. 또 그리고 신풍 같은 경우도 보자 이렇게 올라서 이제 팔아먹어도 되겠죠. 또 그리고 뭐 그런 이슈와 상관이 없이 뭐 일성건설은 날아가 붙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찍혀가지고 그동안 이를 보면 다이아몬드가 없었잖아요. 이거 보고 요거 담보로 잡고 요건 쪄서 뭐 총을 어디 적당히 쏴서 뭐 들어갔는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찍었으니까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죠. 요만큼 벌어먹었으면 됐죠. 단기간에 많이 벌어먹었잖아요. 이게 얼마고 2,000원대 아래쪽에서 거의 5,000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많이 벌어 먹었지 않습니까? 대충 나와야 되는 거고 행지 엘리트도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대충 이건 수익 매매 요때 매수를 해서 팔아도 되는 거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수익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갖다가 총을 갖다 쏘면은 대충 뭐 좀 쏘기도 좀 어중간한 합니다만은 일단 뭐 이때쯤 수익 매매 총사라고 돼 있답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 여력을 보고서 간데 다이아몬드가 지금 묻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수익 매매 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어제는 개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온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왜 팔았느냐? 쪼리가 판 겁니다. 정치 불안이 오니까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 개판되겠다 하고 판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앉아서 받아 먹어가지고 싼 게 많이 나온 거고 오늘은 세력들을 받쳐 올렸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오전 시황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드렸죠. 쭉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하나 쭉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고 또 앞으로 뭐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계속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 김에 또 미국 시장 잠시 좀 보고 합시다. 자,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 하나로 보면 전 세계 어떤 시장은 대략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투자한테 큰 도움이 되죠. 이거는 돈입니다. 돈으로 정리가 된 거고 전 세계 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또 부동산은 지금 좀 어떤가, 또 그리고
원자재는 좀 어떤가? 또 아래쪽에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뭐 주식도 있고요. 이렇게 채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다 보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전부 다 일일이 다 눈 아프게 볼 필요는 없고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쪽이 지금 현재 돈이 모여 있는 탐욕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이 구간이라 보면 되고요. 이 구간이 이제 공포 구간이 되고 사람들이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요 중에서 잘 보면은 지금 채권 중에서 이 하이힐드 채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급한 분들은 카드론을 쓰죠. 카드론은 이자가 비싸다 아닙니까? 그럼 카드론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도 자금을 당겨야 되겠죠. 그 돈 들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론에 돈 빌려준다. 그럼 카드론 쓰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니까 거기서 돈을 빌리게 되겠죠. 저게 문제가 된 게 언제냐면은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막 빌려주다 보니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 돈이 지금 채권인데 다른 채권들은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아닙니까? 단기 뭐 미국 채권 안정적인데 물론 채권도 봐야 됩니다. 그 시장이 정말로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단기 채권이 쭉 해서 이 상승 쪽으로 쫙 올라오겠죠. 그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 등급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보면 돼요. 이 중에 이게 지금 투기가 일어나는 쪽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농산물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 농산물이 기후 위기 또 그리고 지금 밀을 많이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영향도 받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농산물 쪽으로 투기가 일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쪽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농산물 가격이 높은 데다가 지금 환율도 지금 높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바깥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먹는 밖에서 사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다 이 원가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물가가 지금 계속 높아지는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밖에서 밥 사 먹기가 앞으로도 계속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이쪽으로 투기 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게 부담이 되면 돈을 갖다가 어디로 써야 되겠어요? 집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 사서 집에서 해먹는 쪽으로 괜찮겠죠. 그러니까 마트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개별 종목 이렇게 들다 보면은 미국에 하나 좀 여기 있네 관심 종목. 자 여기 들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코스트코 올라가 있죠. 월마켓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밖에서 사 먹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쪽이 잘 나간다는 말은 우리도 마트 쪽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더 이렇게 들다 보면은 달러 강세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 주식이 괜찮다 괜찮고 이 경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경기 민감주, 뭐 IT 산업재, 소비, 뭐 이쪽으로 지금 미국은 다 괜찮습니다. 미국 부동산도 괜찮고요. 근데 미국 부동산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이제 바로 이거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괜찮으냐? 당연히 투기 등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지금 AI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죠. 이쪽에 관련된 쪽은 괜찮습니다. 이쪽에 건설을 한다거나 어떤 냉방 관련해서 뭐 부품 아니면 기계를 납품하는 쪽은 괜찮을 수가 있죠. 부동산 중에서도 전부 다 나쁜 게 아니고 이쪽은 조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 미국 이외의 시장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지금 중국이고 나머지 이쪽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안 좋은데 경기는 가면 어떠냐? 경기 종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소재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하락 추세잖아요, 소재. 그 말은 뭐냐면 미국도 전부 다 좋은 게 아니고 일부만 괜찮습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또 미국은 굉장히 투기가 지금 성행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살 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여기도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월 배당, 매월 배당 받는 거, 미국 배당 잘 주니까 우리도 밸류업 했다 입니까? 아니면 분기 배당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서 미국 주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장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미국의 개별 종목 볼락에도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배당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요 공포 구간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가 성행할 때 이 배당주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한 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분기 배당 이거 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수익매매 차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가장 옛날에 지금 코로나가 있을 때 이때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지금 대충 샀다. 그럼 지금 이때 산 사람하고 계속 이제 뭐 적립식으로 사면 많이 높아져 있겠죠. 어느 순간 이렇게 높아져 있겠죠. 그 이때 한 방에 산 사람하고 이때 산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매월 아니면 분기 배당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여기는 이쪽에 투자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권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젊을 때 있죠. 젊을 때 머리가 팍팍팍 잘 돌아가고 외국 영어도 뭐 적극적으로 잘 몰라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고 내 지금 상황상 이거 이제 종목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좀 실난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투자하되 배당 쪽으로 투자를 하되 그것도 또 언제 해야 되느냐. 현금 들고 있다가요. 가만히 있다가 워렌 버핏처럼 그냥 들고 있다가 이때 금융위기 같은 거 몰려가지고 빵 떨어져 있을 때 이때 그냥 투자하고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저거는 해도 되느냐. 수수료만 좀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종목을 교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도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공부하기도 싫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그럼 그때도 또 언제 하느냐. 이때 하는 게 이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젊고 이래 좀 적극적으로 상황을 보고 뭐 분석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별 종목으로 하고요. 아주 힘 빠져가지고 종목 찾기 힘들 때 이제 배당주 하는 건데 그 배당주도 이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적어도 이런 거 보면서 대충 세계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구나. 돈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러면 미국 이외의 어떤 주식 투자로 치면은 중국 쪽이 괜찮겠구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투기적 어떤 시장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구나. 주식 시장 중에서 좀 싼 게 이쪽이다. 멕시코, 베트남, 영국 뭐 이런 쪽 이쪽이 지금 싸다. 우리 한국은 지금 약간 지금 회복해가지고 있다. 대충 이런 감각은 가지고서 전략을 가지고 세우고 투자를 해야지. 뭐 미국 좋다니까 남들이 뛰어가니까 나도 막 테슬라고 나도 애플이고 막 뛰고 아무거나 사고 뭐 그나마 그 사람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고 그냥 미국 월 배당 주는 거 분기 배당 주는 거 뭐 계속 사 모으다 보면 되겠지. 그거 되죠. 그거 다 사람들 투기 성향인데 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약간만 생각을 바꿔서 조금만 더 한번 관점을 달려서 바라다 보면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정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2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1억 언저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그런데 애들이 정말로 1년에 한 200만 원 남짓 저 용돈 받는 거 모아서 투자한 게 2억까지 갔다가 1억 남짓 하게 되었다고요. 1억을 모으는데 매월 87만 원씩 10년간에 1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적금인 경우이고 만약 우리 애들이 그때 ETF를 선택을 했었더라면 1억 근처도 못 났을 겁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괜찮은 걸 찾아가지고 한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진행하니까 저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ETF나 이런 데 갔었으면 굉장히 ETF 언제 하느냐?
애들은 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냐? 200만 원, 300만 원이 용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모았다가 빵 투자해서 그거 없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한 60살 됐다. 그때 그런 투자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ETF 같은 거 좀 안정적으로 갈 만한 거 쌀 때 많이 사서 배당 받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각기 자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꾸 좀 짱구를 좀 굴려서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걔들이 팔았는데 어제하고 비슷하게 팔았는데 오늘은 세력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력들이 매수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27개나 되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보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관심 종목 등록해 놓은 거죠. 요거는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빙거래는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왜냐면 이 저금했는 거 다 까먹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괜찮다. 요거 이제 기본 차트 바꿔가지고 이거 담보가 있잖아요. 요만큼 담보가 있으니까 기본 차트 바꿔서 요거는 좀 진행해도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단기 매매 또 한 번째. 그럼 요게 이제 매수 시도가 한번 떴는데 괜찮죠? 여기 모르면 여기 총 사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 내면 이제 또 팔면 되겠죠. 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한 건 없고요.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흔들리니까 저렇게 던지고 세력들한테 가만 앉아서 지금 돈을 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옵션 만기일 파생 상품이 뭐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인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만기를 위해서 청산하려고 세력들이 미리 작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비체계적 위험, 대중의 공포스러워서 움직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지 그때 등 따라서 같이 던진다거나 또 미국 좋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 볼까 한다거나 이런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모르는데 남들이 뭐 하니까 나 저쪽 따라가고 모르는데 뭐 하니까 저쪽 따라가고 그런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로 개판나는 겁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판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무엇이고 앞으로 투자를 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돈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게 난 다음에 시장 돌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내가 들어갈 때 빵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남들 한다고 따라다니건 이래 되면은 꼭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됩니다. 투자도 절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